삼척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시행사가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최고 높이 20층, 205세대 규모 아파트는 도심의 흉물로 남겨졌습니다. 지역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의 피해도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1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40억 원이 넘습니다. 밤에는 어쩔 때는 막 눈물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사는가 할 정도로.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공매가 앞서 2차례 진행됐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입찰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향후 공매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직전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의 계약을 통한 매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이어갈 건실한 사업자를 지역 사회가 기대하고 있지만 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속에 얼어붙은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아파트 300가구 등 주거 복합시설로 지난해 5월 승인된 천안 원도심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채 자금 문제 등으로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썰렁한 모습입니다. 대학가 인근 또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부지도 착공이 지연돼 건설 자재만 쌓여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용도 변경을 통해 생존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이처럼 천안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착공이 지연된 공동주택만 모두 19건, 8,500여 가구에 달합니다. 꼭 피부 대출 문제 생긴 것만 아니더라도 작은 단위 정보원 회사들이 엄청 힘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천안 아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확장을 위해 2년 전 승인된 한 산업단지는 대형 건설사가 주관사였지만 최근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천안시가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이윤도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10% 이내로 좀 조정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업종도 산업시설 용지 30% 이내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아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물론 도시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대구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아직 공정이 한참 남았는데 인적은 끊기고 출입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8월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아파트 공사도 함께 멈춘 겁니다. 현재 공정률 58%. 입주 예정자들은 석 달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분양 보증 사고 요건을 갖췄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측에 분양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뉴스 보고 저희는 이게 회사가 좀 문제가 있구나. 우리 현장을 가보니까 회사장 문이 닫혀 있고 하니까 큰일이 났구나. 하지만 허그 측은 미미하지만 해당 기간 공정률이 0.26% 올랐으니 보증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0%로 계속 지속이 됐으면 사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로 올해 분양보증 사고로 인정된 현장도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허그가 분양보증에 나선 곳은 대구 한 곳 등 전국 12곳, 보증 금액도 8,5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지난 2년간 0건이었다가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분양 보증 사고로 처리되면 허그 측이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분양금을 돌려주는데 자재비 급등으로 공사를 이어받을 시공사를 찾기도 어렵고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경우 환급도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축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승계 시공이 어려울 거예요. 건축비 상승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최악의 건설 경기 불황 속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흔들리면서 분양 보증 사고를 둘러싼 분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